네, 계속해서 이어서 오픈소스 개발 과정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할 얘기는요, 결국에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OS,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기타 등등의 어떤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개발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오픈소스 프로젝트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말은요, 결국엔요, 기술을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이 말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당연히 개발은 소스 코드를 수정하면서 개발을 하지만 이제 그때 기술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함께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어, 기시라고 하면은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히스토리 관리 도구예요. 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소스가 수정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차, 이틀차, 3일차, 4일차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뭐 다섯 번째 라인이 지워지고 열 번째 라인이 뭔가 추가되고 뭐 이런 식으로 소스는 항상 이제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정되는 그 수정분만큼을 역사 저장하는 거를 이제 기술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특정 파일 여기 툴스 밑에 퍼프 밑에 유틸 밑에 이제 annotate.c라는 C 파일이 있잖아요. C소스 파일. C소스 파일에 1162번째하고 1163번째는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인에 다른 라인이 추가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라인 대신에 파스드 라인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냥 러우한 이제 라인을 쓰지 않고 파스된 라인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로그 메시지도 함께 쓴 거죠. 이 전체가 커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수정을 했고 그리고 왜 수정을 했는지를 적어 놓는 것. 요 두 개를 합해서 커밋이라고 하고 그게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깃은 이런 식으로 수정분에 대해서 커밋 단위로 관리를 한다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 단위로 어, 이제 깃이 관리가 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깃과 함께 개발을 하는 거냐 히스토리 관리하는 거랑 함께 협업하는 거랑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깃은 기본적으로는 히스토리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일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이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툴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기본적인 기능들은 히스토리 관리에 대한 어떤 피처들이 들어있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협업을 위한 길이다. 뭐 그리고 협업을 위한 어떤 기초적인 툴이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커밋이란 패치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소스가 수정이 되는데 그 이제 약간 뜬금없지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로 월드를 찍는데 기시 필요하냐? 뭐 당연히 원츠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뭐 자바나 C나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헬로 월드를 찍을 수 있기 때문이죠. 깃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 오픈 소스에서는 이게 니즈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에 대한 단위를 무조건 커밋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깃은 히스토리 관리를 하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수정분을 가지고 그 수정분이라는 어떤 커밋을 단위로 뭔가 소스가 이제 수정되는 어떤 시스템 그 소스 수정의 시스템 자체가 깃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 그래서 헬로월드 하나를 찍으려고 하더라도 니즈인 세상 이런 부분을 한번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밋 단위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의미냐? 굉장히 추상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밋이라는 것을 방금 전에 봤던 어떤 소스 수정의 변화분, 그리고 그 소스를 왜 수정했는지를 적는 어떤 커밋 로그 메시지, 이런 것만으로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커밋 단위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 텐데, 구조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픈소스의 협업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 수 있어요. 일단 Node.js 프로젝트를 모르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조차도 결국에는 이제 GitHub에서 공식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오픈소스죠. 그러면 이 오픈소스에다가 개발을 하고 싶으면요, 포크를 뜹니다. 이 포크가 뭡니까? 포크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GitHub 안에서 이 프로젝트를 그냥 복사해서 가져갔다. 내 아이디 밑에다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복사해서 가져왔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GitHub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여기에 있는 거를 클론이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그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히스토리와 함께 다운받아서 내 노트북에다가 일단 가져다 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제 테스트도 해볼 수 있을 거고, 소스를 받았기 때문에 테스트도 해볼 수 있겠고, 뭔가 피처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한 내용을 커밋으로 해서 제출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올려놓은 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프로젝트에 제출할 때를 플리캐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용어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공식적인 프로젝트를 복사해다가 뭔가 내가 수정분을 만들어서 제출한다. 그 제출하는 수정분이라는 거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커밋을 이제 이 플리캐스트를 통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협업 구조가 이런 패턴으로 되는구나.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프로젝트에 분명히 참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포크를 떠서 GitHub 위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클론을 통해서 이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뭔가 수정하고 나서 이렇게 동일하게 플리캐스트 날리는 이런 패턴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해당 오피셜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포크를 시작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플리캐스트를 보낼 때 이 커밋을 보내는 거죠. 예, 커밋을 하나만 보낼 수도 있지만 두세 개를 한 번에 묶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패턴으로 이제 커밋 단위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아까 질문으로 예시를 들면은 내가 여기다 헬로월드를 아무리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오피셜한 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거를 작업을 해가지고 커밋을 만들어서 수정분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플리캐스트 날려서 여기서 머지가 돼야지 이제 헬로월드가 찍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커밋 단위로 뭔가 소스가 수정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죠. 왜 그러느냐, 왜 이런 패턴으로 하는 것이고, 왜 커밋 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어떤 가치가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일단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Git뿐만 아니라 이제 SVN도 있고요. 또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제 이런 특징인데요. 소프트웨어 자체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시성, 변경성, 제조 가능한 개발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을 들으셨다면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이걸 만약에 모르시면은 이제 뭔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자, 제일 쉬운 것부터 보죠. 그럼 변경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소프트웨어가 계속 변한다. 그러니까
요구 사항에 맞춰서 계속 변할 수 있겠죠. 뭐 기획자가 뭔가를 원할 수도 있고, 뭐 소비자가 이걸 원할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 놨는데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계속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또 개선이 되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변경의 가능성을 계속 쥐고 있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이 비가시성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다. 네.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 자, 소스 코드가 보이지 않나요? 소스 코드는 무조건 보여야죠. 왜냐면 이제 소스 코드는 그냥 텍스트니까. 예, 물론 이제 어, 본인이 C 언어를 배웠어도 이제 까막눈이어서 못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그냥 물리적인 텍스트니까 당연히 보여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는 보여요. 근데 그 뭐가 안 보인다고 했을 때 뭐 바이너리가 안 보인다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바이너리도 뭐 비가시성의 하나의 범주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이너리 같은 경우도 뭐 OBJ 덤프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덤프를 뜨게 되면은 1대1 매핑을 통해서 어셈블리어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 바이너리라는 게 뭡니까? 그 명령어의 집합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적으로 어떤 명령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해석해서 살펴볼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안 보이는 거냐라고 말하기에도 살짝 애매해요. 그쵸? 그럼 진짜 의미의 어떤 비가시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프로그램이 돌 때, 런타임 때를 비가시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뭐 .exe겠다 이러면 이걸 더블 클릭했을 때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죠? 메모리에 적재가 되죠. 그래서 로딩 중 띠띠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이 되죠. 그러면은 메모리 위에 적재가 된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이게 맨 처음에 찼을 땐 정적으로 짜여졌지만 그 올라간 이후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분기문이라든지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흘러갈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메모리에다가 현미경을 갖다 대고 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건축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설계 도면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게 건물이다, 구현된 게 건물이다라고 보면은 설계 도면은 소스 코드라고 보면은 실제 구현된 구현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더블 클릭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될 때 당시가 실제 구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바이너리를 여기에 좀 언급해 볼 수 있겠지만 바이너리는 결국에 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거고 좀 설계 도면에 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명령들이 그냥 집합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명령들을 기반으로 진짜로 실행이 될 때, 그러니까 메모리 위에 적재가 돼서 실행이 될 때, 이게 진짜 구현체인 거죠. 우리가 원했던.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으로서 보여지는 거지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점점 복잡해지고 커질수록 걷잡을 수가 없게 되죠. 왜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뭐 동기화 이슈라든지 그리고 간헐적으로 나는 어떤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러블 슈팅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가 아니다 개발이다. 뭐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소프트웨어 특징이에요. 소프트웨어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게 왜 필요한지 압니다. 기시라든지 그런 기술 통해서 어떤 협업 툴로서 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되는 배경이 돼요. 제조가 아니다 개발이다 라고 하는 거는 비유하면은 이런 거예요. 뭐 마이크 공장이 있다. 근데 마이크를 찍어내는 공장에 기계가 3개가 있는데 생산량이 부족해가지고 총 9개로 늘렸어요. 그럼 당연히 생산력이 3배로 늘어나겠죠. 그거는 굉장히 명쾌해요. 생산력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근데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3명이서 개발하고 있었는데 개발하는 도중에 너무 느리다.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6명을 더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생산력이
정확하게 3배가 늘어나나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막 화가 나서 그냥 혼자 개발하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는 어떤 단순한 제조 과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고요. 그럼 여러 가지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선조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커밋 단위 개발 아이디어라는 게 스며시 들어오게 된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커밋 단위 개발 아이디어라는 게 별게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기세에 대해서 뭐 얘기를 잠깐 하고 히스토리 관리 도구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커밋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드렸는데 쉽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냥 수정분이에요. 근데 이런 이 커밋 단위로 개발한다는 게 뭐가 의미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밋 단위로 개발을 해가지고요 리뷰하고 또 토론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이 집단 지성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린스 커널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하게 개발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6,000명, 7,000명이 넘어갑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6,000명, 7,000명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협업을 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커밋 단위로 개발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예. 커밋 단위로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집단 지성이 극대화된 거고요. 아까 전에 비유했었던 이제 3명이었다가 9명이 될 때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상해 봤을 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커밋 단위 개발 때문에 10명이면 10명분의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취약점들을 극복하는 전략으로서 커밋 단위 개발 아이디어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소프트웨어 특징적인 부분이 비가시성, 뭐 변경성, 뭐 제조간의 개발이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커밋 단위 개발로 통해서 많이 극복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런타임의 소프트웨어의 그 런타임 비헤이비어를 뭐 가시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개발 과정은 가시화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비가시성과 어떤 변경성의 콤보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버그라든지 뭐 오류, 간헐적인 오류에 대해서 막기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냐? 간접적으로 라인 바이 라인을 굉장히 명확히 함으로써 그거를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밋 단위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어떤 라인이 어떻게 수정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소스 코드가 품질이 올라가면서도 이런 버그라든지 오류를 미리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명확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해져도 커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코드 스타일과 코드 컨벤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뭐 if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 중괄호를 어디에 쓸 거냐, 그러니까 if문 아래에 쓸 거냐, 그리고 뭐 위에 옆에다 쓸 거냐. 안 그러면은 else를 쓰는데 if문의 중괄호가 끝나는 else의 오른쪽에다가 이제 쓸 건지 아니면 이 아래다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다 규칙을 적어 놓은 것들을 코드 컨벤션, 코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 여기 왜 수정했어? 왜 이거를 이쪽으로 바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나 그냥 중괄호 아래로 내린 건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이제 굉장히 불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같이 협업함에 있어서
어떤 패턴으로 어떤 스타일로 코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놔야지 왜 지어지고 왜 추가됐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밋 단위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협업도 용이해지고 코드 품질 상승이 되고 다양하게 어떤 이점들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오버뷰 그리고 어떤 가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커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또 GitHub 기반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한 차근차근히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